자, S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뭐 주요한 이슈는 애플 전일 미 증시에서 애플이 5%의 급등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애플과 연계된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는 흐름이고 있습니다만 또 다르게 주목해야 될 섹터가 있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뭐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세 협상 타결 나오고 위로 시작해가지고 그날 뭐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가 무관세 FTA 이론에는 무관세 0%였는데 일본하고 똑같이 15%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2.5%짜리 그거 뭐 협상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러고 뭐 언론에서도 뭐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주가 역시도 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이 뉴스가 지금 판때기가 또 바뀌었어요. 뉴스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는 뭐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일본 혹은 유럽과 뭐 똑같은 출발선으로 들어갔다는데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기차가 옛날의 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드시 뭐 경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더군다나 실적비에서 올라간 건 없고요. 자, 이게 내용이 바뀐 게,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자, 기존 관세 15%가 추가가 됐다. 뭐 이게 무슨 놈의 정책을 이 중요한 문제를 뭐 이따위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뭐 미국이 뭐 원래 트럼프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개판으로 바꾸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지금 바뀌어버리면서 일본 쪽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5% 기존 관세에 15%를 더하는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괄이 아닌 추가였다. 그래서 일본 정부 뭐 트럼프의 뒤통수 맞았다. 알고 보니 기존 관세 플러스 15%뭐 이러면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또 졸지에 얘기가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바뀌어서 반도체 외에 다시 저가선으로 내려와 있는 자동차주의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SL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뭐 여러 번 얘기 드린 바 있고요. SL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뭐 이 핵심이 되는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유명한 종목들, 핵심이 되는 종목들이 있죠. 이걸 비교 차트로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 비교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이 SL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메인 쪽은 제외하고요. 자, 여기서 1차 밴더, 현기차의 1차 밴더들 주요한 종목들이죠. 서현, 이화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뭐 현대 이름을 달고 있는 현대 위아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아예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자율주행의 대표이기도 한 뭐 만도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는 만년 자동차 부품의 대표는 성우 하이텍이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자동차 이 화신 역시 1차 밴드입니다. 굉장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가장 강한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SL 이렇게 5개의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 뭐 개별적으로 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뭐 수시로 빵빵 튀는 종목들, 자동차 종목들은 많죠. 최근에 현대공업 같은 종목들도 튀었었고요. 자, 이거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자,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 들어가고 크기만 조금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맨 위쪽에 성우 하이텍과 화신이 최근 90일 동안으로 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기간 길게 놓고 보면 어떤 편차가 생기게 되냐 그러면, 자, 그래서 SL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뭐 완전 뭐 다른 종목들하고는 애초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다른 종목들하고 이렇게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예 뭐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성우 하이텍 왕창 올랐을 때 한번 앞장서는 흐름들이 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SL은 상대적으로 덜 내리고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내릴 때 덜 내리고 오를 때 뭐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림 자체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이 SL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세도 사실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고점권에 있어요. 이렇게 고점권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일본의 강세이라서 이렇게 고점권에 장기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 종목의 경우는 뭐 이 현기차 들어가는 것과 현기차의 실적 흐름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중간에 이런저런 그 변수 요인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1차 벤더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현기차의 매출 늘어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5조 원의 이익, 그리고 이제 3천억, 4천억의 이익 이렇게 올라 들어와 있어도요. 그러니까 이익이 현기차처럼 이 종목도 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 연계된다라고 하면 현재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주봉상으로 보고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최근 3년이에요. 이게 3년 주가의 저점대 이걸 깨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리노공업과 같은 자동차에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일단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일단 현기차 그리고 SL 이제 앞서서 뭐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전자가 위로 치거나 할 때는 유진테크 같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케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현기차 메이저 얘들을 고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SL을 선택을 하는 게 마찬가지 위로 가는 구간에선 더 빠르고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은 1차적으로 이거 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뉴스가 이렇게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뭐 서면으로 하질 않죠. 트럼프가 중간중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야 되니까 서면으로 했어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 없던 일로 휴지 조각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누가 뭐라 그래? 그쵸?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변수가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시장에서 즉 저가 쪽을 노려가지고 수익률을 커버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붙였다 뺐다 해야 되는 게 2차전지 자동차죠. 그래서 2차전지 자동차만 올라도 4,000포인트 지수 4,000 코스피 4,000까지는 그냥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이 현기차 이런 종목들이 PR 4배밖에 안 되잖아요. 역사적 평균치의 반도 안 됩니다. 역사적 평균치가 10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단 4배, 4자 달고 있잖아요. 기아차도 4자 달고 있고 SL도 4자 달고 현대차가 이제 5자 초입 여기 5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 흐름 보이겠는데 역사적 평균치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만 원래 상태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수 그만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요렇게 빠져나오는 시기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붙인다는 얘기죠. 최근 그렇게 사기를 치고 또 똑같은 형태죠. 사기치고 매도 쳐놓고 다시 받아 들어가는, 바로 밑에서 받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박스 형태, 박스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야. 시장 전체로도 박스, 이 종목에도 박스. 현재로 친다 그러면 박스 하단 쪽에 걸려 있는 거죠. 박스 하단. 뭐 이 정도 상황에서라 그러면 뭐 관세 이슈 같은 경우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앞에 자동차에도 얘기 들었던 것처럼 기존에 하락한 건 뭐 때문이냐 이거. 기존에 하락했던 게 다 관세 우려 때문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나온 내용 같은 경우는 기존 우려분을 상당히 덜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2.5%가 실제로 더 붙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25% 두들겨 맞을 관세를 쫙 잡아 뺀 것과 그리고 출발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건 이건 기존 우려분에서 덜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올라 들어와야 되는데 올라 들어온 게 뭐 있냐 이거지. 자동차가 그 우려 맨날 하는 얘기지. 우려. 그럼 이건 다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려 얘기해놓고 뭐 대부분의 종목도 그렇죠. 방산주 같은 경우도 피크아웃, 뭐 화장품 코스맥스 같은 종목 피크아웃, 실리콘트 피크아웃, 이런 식으로 우려 때리고 그리고 정작 그렇게 우습게 치면 계속 때려 팔아야지 왜 밑에만 들어오면 사냐고. 박스프레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점에서는 자동차주, 반도체 다음으로 일단 반도체가 가장 주목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으로 반도체만 가는 증시가 있기는 어렵잖아요. 현재 지수에서. 그러면 어저께 이제 많이 올라왔던 소비주 같은 거를 두들기고 이제 반대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반도체 외에 살펴봐야 되는 게 자동차냐 2차 전지냐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2차 전지도 오늘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곤 있습니다. 자 화면 중간중간에 보면 어제 올랐던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LG 엔솔도 플러스 2%가 나오고 있고 일단 맨 위쪽은 반도체들이 점령을 하고 있죠. 반도체하고 IT 쪽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역시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격 정도로 그러면 붙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붙이시고 그
그리고 장이 개장이 되면 장이 개장이 되고 뭐 현기차가 2% 3% 이렇게 진입을 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할 경우 또 다른 종목이죠. 현재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변동성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 이 화신 같은 종목을 단기 공략으로 노려봐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2.7%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변동성이 압도적으로 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SL을 기본으로 SL은 현재까지 밑에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여상에서 안정적인 종목, 적어도 밑으로 깨질 일은 없는 종목을 묻어두고 묻어놓고, 혹은 뭐 아예 그냥 나는 단타만 하겠다라고 하면 바타가 그냥 곧바로 화신 같은 종목을 당중 단타로 치고 빠지는 형태로 거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거, 자동차와 2차 전지는 단순하게 싸다 정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죠. 자,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역사적 PRCL 밴드의 절반도 안 되는 자동차 업종, 저가, 저평가, 저가의 대명사.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라고는 보기는 어렵죠. 2차 전지는 저평가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코스닥에서나 코스피에서나 양쪽 모두에서 시가총액의 위쪽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당겨 올리는데 결정적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되살리는데,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업종이에요. 이 둘만 돌아도 4천 간다. 그죠? 그러면 장세가 지금 3,200선에서 계속 박스 플레이 하고 있는데, 이것만 뚫고 넘어 들어간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시장이 오르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다 쭉쭉쭉 다 따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낙수 효과죠. 자,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자동차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올라오는데 이제 자동차는 한번 눌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저가에서 야금 공략해 들어가자. 자, 얘가 앞에처럼 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선 사도 되는 가격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셨고요. 뭐 더 이상 뭘 내려갈 건데, 뭐 자동차를 PR 2배 만들 겁니까? 이익 10% 20% 빠졌다고 주가는 반토막 내버리고 PR 2배 만들고? 아니죠. 그거는 지수 3200선에서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곧 자, 지금쯤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이 다시 바운드리로 올라서 있습니다만, 또 다른 종목이 있죠. 먼저 번에도 알려드렸던 결국에 두산 테스나보다 그 종목이 더 올라 들어갔었죠. 더 세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줄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를 노리는데, 두산 테스나는 이미 저 위에 뭐 넥스트에서 저희 고가에 시작해서 지금 음봉으로 눌려지는 상태고, 다른 종목은 밑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나올 수 있죠. 그런 종목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이게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이디 비번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다 하시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면 다 돼요. 자, 이러고 들어오시면 실전 투자 대회 뭐 우승 입상 경력 뭐 이렇게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인 최고 전문가, 당대 최고 전문가들 24명이나 됩니다. 24명. 여기 코인도 있어요. 그래서 코인 2분 있고요. 주식이 22명. 뭐 22분이나 되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삼성전자 이것만 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기 저 화면에 보이는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 이게 대형주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다루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저기 코끼리 아저씨가 삼성전자를 선택해서 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진테크를 선택해서 가거나, 지금 같은 경우 파운드리, 그렇죠? 두산 테스나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돌아오는 원익 IPS도 있고 AD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에는 가온 칩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뭐 종목들 많아요. 이런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내가 산 다음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현재 플러스 20% 찍어가지고 야 상한가 못하고 20에서 뚝 밀려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어제 APL 같은 종목들처럼 그 가격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뭐 지금 3%에 있던 게 10%까지 올라 들어가면 7% 수익입니다. 지금 13%에 있는 게 18% 가면 5% 수익 받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을 것이냐, 이런 거 다 종목들 찾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이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종목들 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